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안 좋은 게 알레르기 환자 모임에서 눈이 맞으면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알레르기 질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요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같은 알레르기 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죠. 엄마 아빠의 아토피가 있으면 저는 이제 아토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두 분 다 없다고 하면 조금 두고 보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막을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유산균을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장내 세균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 안에, 장 안에 여러 가지 균들이 있거든요. 이 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좋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 하나만 튀게 많아도 안 되고 튀게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장내 세균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로 결정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재밌는 장내 세균총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일본에만 장내 세균총 중에 있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은 해초류 있죠.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분해하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 사람한테만 많고 서양에는 별로 없다거든요.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 변하는데 첫 장내 세균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기가 태어날 때 산도라고 하죠. 어머니 생식기로 해서 나올 때 그 어머니 그 생식기에 있는 균 있죠. 그걸 자연이 삼키면서 첫 균 형성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 있으면 제왕절개가 알레르기 위험성이 높아져요. 제왕절개를 하면 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제왕절개 해도 일부러 그쪽을 이렇게 조금 살짝 깎아서 애기 입에 이렇게 안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잘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이제 장내 세균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장내 세균총이 한 3살 될 때까지 아까 말한 알레르기 초기 있죠. 그때 밸런스가 좋으면 알레르기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 이후에도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유산균을 먹으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장내 세균총이 안 좋게,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항생제죠.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건데 좋은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나쁜 균도 죽이거든요. 나쁜 균, 좋은 균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면 장내 세균총의 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항생제를 먹는 경험이 있으면 알레르기 확률이 높아져요. 그 외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유 같은 경우에는 그 모유 안에 이렇게 그 항면역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장내 세균총이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해주죠. 뭐 면역 글로불린 A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게 모유를 먹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걸 굉장히 권유하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떤 유산균이 제일 좋냐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얼마나 먹어도 좋냐 이것도 결정이 안 돼요. 막 다 이제 회사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은 어떤 균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으면요 장까지 가야 되는데 장 가기 전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죠. 위거든요. 위에는 위산이 나와요. 위산에서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잠자기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항문으로 바로 대변을 장내 세균이나 대변을 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변 이식이라고 실제로 해요. 그 이제 정말 장내 세균총이 안 좋으면 이게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이상한 대장의 그 크로문병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험성이 있으면 대변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죠. 어떤 똥이 좋은 똥인가. 지금 엄청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까지 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장내 세균총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모르겠다.
11시 반까지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말씀드린 거죠. 그 항생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데 또 상황 보고 필요하면 써야 되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부죠. 아까 말한 경피감각이라고 하거든요. 피부로 들어오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피부 성벽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보습. 맞아요. 성벽을 쌓는 거고 또 보습 아무리 해도 보습이 안 돼요. 아토피에는. 해보면 발라도 건조하다 이러니까. 그건 왜 그렇죠? 염증이 있어도 성벽이 계속 허물어져요. 염증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염증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항염증 연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일 좋은 항염증 치료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되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죠. 근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문페이스, 쿠싱,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근데 그거는요 다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는 건 아니에요.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천식일 때 마시는 스테로이드, 비염일 때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예전 약들은, 아주 오래전 약들은 그렇게 해서도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퍼져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쓰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약은 딱 피부에만 머무르고 코에만 머무르고 폐만 머무르게 약이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됐어요. 다만 부작용은 있죠. 그 스테로이드 연고 썼으면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얇은 데는 오래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피부가 얇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피부가 두껍고 얇고에 따라서 똑같은 연고를 쓰면 어느 쪽이 빨리 나을까요? 얇은 쪽이 빨리 나요. 왜냐하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죠. 피부 얇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 몸에. 되게 두꺼운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얼굴이 얇죠. 그 다음에 생식이 있는데 겨드랑이 이런 데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거고요. 많이 차이 나는 게 손발 같은 경우에는 손하고 발하고 얼굴하고 피부 두께 차이 많이 날 것 같죠. 한 60배 나거든요. 손발이 훨씬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손발은 오래 발라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굴하고 똑같은 연고 바르면 손발은 잘 안 나요. 손발은 센 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피부로 알레르기가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유태인들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땅콩버터 붙잡고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땅콩 알레르기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몇 가지 조사했거든요. 걔들은 유식 먹는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유식, 한국하고 일본만 유식 제일 먼저 뭐 하죠? 쌀하죠. 유태인들은 견과류 안 돼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상하게 유태인들이 견과류를 한 생후 6개월 되면 먹는데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해요. 그 아토피 위험 문제가 있는 애들한테 일부러 6개월부터 땅콩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땅콩 알레르기가 먹인 애들이 더 많이 생겼을까요? 더 적게 생겼을까요? 적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그러니까 피부로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가 오고 먹는 걸로는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게 이러면서 개념이 다 바뀌면서 이제 어머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임신했을 때 수유 중에 먹지 말라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식도 늦게 하라는 게 없어지고 똑같이 해라. 다만 얘는 그 알레르기가 이미 생겨버렸잖아요. 땅콩 알레르기가 이미 생겨버렸으면 먹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먹는 거죠. 요즘에 알레르기 검사 키트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그 회사에서 조금조금하게 알레르기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을 공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도해볼 수 있게 해서 검사 안 하고 먹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알레르기라는 게 음식 알레르기가 꽤 많은데 뭐 괜찮으면 다행인데 알레르기 갑자기 증상이 일어났을 때 뭐 특히나 주말이나 이럴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만들어진 게 근거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제 먹는 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만들어지면서 좀 적극적으로 먹이지 않아서 그 스푼풀이라고 네슬레에서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네슬레는 아예 뭐 열 몇 개나 섞어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저기 알레르기 학회에서 너무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생산 중단됐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이런 팽이염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유가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얘를 아토피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물어보는 게 모유 언제까지 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아닌데 재밌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태어나고 첫 한 3일 내에 분유를 먹으면 우유 알레르기 확률이 높아져요. 그 뭐 요새 이제 아직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저렴한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근데 안 먹일 수 없게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또 먹는 거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우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